11월 24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수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감해 미국 고용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만 1,000건이 감소한 19만 9천 건으로 1969년 11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계절적 조정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기복을 완화하는 4주 평균 청구 건수도 2만 1,000건 감소해 25만 2천 건을 약간 상회하며 대유행이 경제를 마비시킨 2020년 3월 중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초에 9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실업 청구 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20만 명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정부와 9월 6일까지 주당 $30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임시직 노동자와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을 받는 미국인의 수는 2020년 6월에 3,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중소기업청 SBA는 19일 자금이 남아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 소유주를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EIDL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EIDL 프로그램은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특히 식당과 호텔, 체육관 같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곳을 돕기 위해 승인된 연방 재난구호 대출금으로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에서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을 것이며 신청 이후 처리 절차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청은 특히 Supplemental Targeted Advance, 즉 추가적 특정 대상 EIDL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신청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습니다. EIDL 차용인은 대출 개시일부터 최대 2년 또는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최대 허용 금액까지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380만 개 이상의 기업이 SBA 재난지원금 대출을 통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재난지원금의 한도가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조정됐으며 대출 시작 후 2년까지 상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휴대폰 통신사 T모빌은 2020년 6월 수천 건의 911 비상전화 통화 실패로 인해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1,9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FCC는 23일 합의의 일환으로 T모빌은 다른 조치들 중에서도 비상 콜센터 장애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T모빌은 시스템 장애로 인해 2만 3천 건 이상의 911 전화가 연결되지 못했고 콜백 번호와 위치 데이터마저 저장이 되지 않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FCC의 조사에 따르면 라우팅 등 소프트웨어 오류로 악화된 T모빌 네트워크의 일부 오류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T모빌의 시스템 장애는 처음이 아니며 2014년 8월 두 차례의 전국적인 서비스 중단 이후 1,7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경제적 완화가 시작된 지난 여름을 달궜던 주택시장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연말 시즌을 맞아 주택 구매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했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터닷컴의 다니엘 헤일 수석 경제 분석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주택 구매자들이 유리한 딜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10월 말 전국적인 주택 가격 평균은 38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일부 셀러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셀러의 77%가 리스팅 가격에서 7% 정도의 할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지 않은 매물은 바이어들에게 여전한 장애 요소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곧 있을 테이퍼링 정책과 금리 인상 등의 조치로 인해 저금리 모기지율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연말 시즌은 주택 구매자들의 흔치 않은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공지에서
터키를 주방에서 물에 씻을 경우 조리기구와 주방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터키를 씻거나 헹구지 말아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CDC에 따르면 2020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칠면조를 요리하기 전에 씻거나 헹군다고 보고했습니다. CDC는 웹페이지를 통해 오래된 조리법이긴 하지만 이 관행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를 비롯한 가금류를 다루기 전후에 따뜻한 물과 비누로 20초 동안 손을 씻고 도마를 혼용하지 말며 칠면조에 접촉하는 접시와 기구를 개별적으로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화씨 40에서 140도 사이에서 박테리아가 성장하기 쉬우므로 해동할 때는 카운터탑에서 하지 말고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해동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리 시에는 박테리아를 유발하는 식중독을 피하기 위해 음식용 온도계로 터키 중심부의 온도가 화씨 165도가 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남은 터키는 식사가 끝난 후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40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86,016명, 신규 사망 1,237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9.2%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05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9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1.6%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